T자의 리거처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다 다른 거죠. 이게 핵심 기능은 이겁니다. 그 폰트 스펙이라는 거는 G택에서 폰트를 쉽게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패키지이고, 거기다가 오픈 타입 폰트의 속성을 최대한 이끌어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택에서 이제 폰트를 사용한다는 게 참 걸림돌이 많았는데, 뭐 맵 파일, VF 파일, TFM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한글 사용자들은 음바탕 경우 굵은 음바탕까지 합쳐서 TF만 1000개가 넘는 이런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오죽하면 김도영 교수님은 사석에서 폰트를 알면 택이 보일 거다, 이런 유명한 말씀도 하셨었죠. 그래서 결국 G택이 등장을 했고, 사용자가 시스템에 뻔히 보이는 폰트를 그냥 가져다 쓸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걱정스러운 게, 폰트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분들이 폰트를 함부로 갖다 써서 오히려 문서의 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 폰트 스펙 패키지가 그래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앞선 김도영 교수님 강의에서 또는 조진환 교수님 강의에서 이런 플레인 텍과 비슷하게 닮아있는 이런 명령들, 이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만들게 됩니다. 타입 1, 트루 타입, 오픈 타입 이런 걸 그냥 직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애플 어드밴스드 타이포그래피 AAT나 오픈 타입 ICU 렌더 요거를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거처, 커닝, 대소문자 모양, 숫자, 글리프 대체 뭐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핵심이 요 글리프 대체입니다. 요거 글리프 대체를 오픈 타입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하나의 캐릭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리프를 심어 놓은 겁니다. A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최소한의 의미론적으로 A라는 단어에 대해서 스몰 캐피탈 A, 뭐 스워시 A, 뭐 컨텍스추얼 A 뭐 이런 걸 많이 만들어 놓아서 사람들이 그걸 찍었을 때 적절한 자기가 원하는 모양의 A를 찍도록 도와주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폰트 스펙이라는 걸 이제 패키지 명령어로 불러오고요. 아까 3종 세트라고 막 표현을 하시는데, 폰트 스펙, X 유니코드, X 엘트, 엑스트라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패키지 옵션으로는 이제 이렇게 몇 가지가 있고요. 기본으로 이제 팩라이브에 들어있는 엘모던 같은 거를 쓰게 돼 있는데, 그게 싫으면 CM 디폴트 뭐 이렇게 옵션을 줘서 쓸 수 있고요. 그 폰트 옵션을 주면은 워닝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폰트 의존적이라서 어떤 폰트의 리거처 명령을 디폴트 옵션으로 뭐 희귀한 옵션을 레어라고 줬는데, 해당 폰트가 그걸 지원을 하지 않으면 막 경고를 뜨고 그럽니다. 그런 게 싫을 때 quiet 옵션을 주면 되는데, 그때는 로그에 기록을 하지만 그것조차도 싫으면 silent라고 주시면은 로그에도 그게 안 뜨는 거죠. 이제 직접 쓸 때는 이렇게 씁니다. 폰트 스펙 해가지고 폰트 옵션 이렇게 주고 파일 네임 쓰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쓰면은 리거처를 그냥 보통 리거처를 줘라 이렇게 명령을 주고, 아르노 프로라는 걸로 하니까 이제 FF 모양이나 우리가 잘 아는 FI, FL, FFFL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커먼입니다. 일상적으로 흔히 사용하는 리거처 이렇게 찍히는 거고요. 미니언 프로에 대해서 넘버를 올드 스타일로 찍고 스케일을 매치 로어 케이스로 찍어라. 일단 이제 숫자 모양이 이제 옛날 중세 시대에 썼던 뭐 그런 스타일인데, 숫자 모양이 좀 높낮이가 작은 그런 걸로 이렇게 숫자를 하는 그런 명령을 줘서 찍은 거고요. 그거에 반대되는 게 이제 라이닝이라는 옵션인데, 폰트가 커졌죠. 숫자 모양이 이렇게 커지고, 매핑 텍스트라는 거를 주면은 전통적인 텍 입력 방식의 그 명령을 구현을 해주는 거죠. 이를테면 O 우물라우트나 이렇게 N-dash 같은 거를 그대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문서에서는 저렇게 폰트 스펙 명령을
직접 갖다 쓰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가장 많이 쓰는 본문 바탕 글꼴, 세리프로 된 거, 그 다음에 본문 도듬 글꼴, 우리는 이제 고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 그 다음에 소스 코드나 타자체 같은 거 쓰는 모노스페이스, 이런 거 이렇게 세 가지만 정하게 되면 되거든요. 셋 메인 폰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사실상 폰트 스펙 스타일을 살펴보면 셋 메인 폰트는 셋 로만 폰트랑 같습니다. 로만이라는 거를 메인으로 바꾸게 된 이유는 그리스 사람들이 반발을 했기 때문이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요 프리젠테이션의 대표 글꼴은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산세리프는 미리어드로 하고요. 메인은 아르노 프로, 모노는 텍톤 프로라는 글꼴로 했습니다. 그 산세리프 글꼴에서 스케일을 매치 로어 케이스라고 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그냥 세리프 글꼴하고 산세리프 글꼴을 이렇게 나란히 썼을 때 폰트 디자인에 따라서 산세리프 글꼴이 조금 더 커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거를 스케일 아까 옵션 배우셨죠? 숫자로 주는 거 0.9, 뭐 0.7 이렇게 주는 건데 그 숫자로 주면은 그 사용자가 컴파일을 해가면서 그 결과를 봐야 돼요. 이게 로만이랑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그거를 그냥 쉽게 하려면 매치 로어 케이스 이렇게 옵션을 주면은 그 로만 글꼴에 썼던 소문자 베이스라인 그하고 높이하고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 산세리프 글꼴을. 유용한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표 글꼴 말고도 본문에 대표 글꼴은 아닌데 끝없이 되풀이 돼서 나오는 글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new font family라고 해서 폰트 스펙 명령어랑 똑같이 정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글꼴 가족입니다. 끝에 new font family니까 어떤 한 글꼴을 A라는 글꼴을 정해놓으면 그 A에 상응하는 이탈릭이나 A에 상응하는 볼드, A에 상응하는 볼드 이탈릭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 패밀리에 대해서. 근데 그것도 아니고 딱 한 개만 쓰고 싶다. 그럴 땐 이제 new font face라고 쓰면 됩니다. 아까 좀 전에 김도영 교수님 강의에서는 한글에 대해서 new 한글 폰트 페이스, new 한글 폰트 패밀리라는 명령이 있었거든요. 그거랑 짝을 이뤄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봤습니다. 번외 글꼴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new font family하고 풋노트 폰트는 어도비 게라몬드로 뭐 이렇게 해라. 하나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한 단어에 대해서만 쓸 거면 뭐 이렇게 new font face 명령을 쓴다.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폰트 이름을 어떻게 적냐? 폰트 스펙 또는 셋 메인 폰트 다음에 폰트 이름을 어떻게 적을까 하는 건데 그 일반적으로 C 윈도우즈 폰트에서 보이는 글꼴 이름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도 안 나오는 글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external location이라는 옵션을 주고 거기다가 실제 폰트 파일 네임을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뭐 리눅스 리버팅 같은 경우는 뭐 lxpr인가 lxpr.otf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명령을 적어 주시면 돼요. 직접 external location 하시고 요거는 저기 잘 안 보이실 텐데 그 MS에서 제공하는 폰트 프로퍼티스 익스텐션이라는 그 유틸리티가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서 글꼴의 오른쪽을 속성을 찍어서 보면은 해당 글꼴의 이름이 뭐고 그 특징은 무엇이 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뭐 오픈 타입 특성인 뭐 AALP, 스몰 캐피탈, 분수, 리거처, 라인 넘버 이런 거를 이 폰트가 내장하고 있다. 그런 걸 간명하게 보여주는 유틸리티입니다. 이거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냥 넘어갈까요? 보죠. 잠깐만요. 코드 2000이라는 TTF가 있는데 아까 폰트 프로퍼티스 익스텐션이라는 유틸리티를 깔고 이렇게 속성을 딱 찍으면요 이렇게 뜹니다. 근데 그 중에서 네임을 쓰시면은 네임을 찍으면은 요 폰트 네임이 뭐고 패밀리 네임은 뭐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요 이름을 갖다가 그 폰트 스펙 명령에서 폰트 파일 불러오는 거기다 쓰면 대체로 잘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도 안 불러와질 때는 이제 익스터널 로케이션 옵션을 주는 거죠. 이 폰트의 특징은 뭐가 있다. 오픈 타입 레이아웃 테이블에 아랍어도 담고 있고 키릴 문자도 담고 있고 히브리어도 담고 있고 한글 자모도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쭉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폰트가 정말 많은데 어느 폰트나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케일 옵션인데요. 스케일은 아까 보셨다시피 옵션에다가 적당한 값을 주시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썼는데 스케일을 70%로 축소하니까 이렇게 나오고 1.21배로 확대를 하니까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new font face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폰트 스펙에서 썼던 명령 그대로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헬베티카 노이에라는 이 폰트가 다른 폰트보다 좀 이렇게 크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그 옵션을 매치 로어 케이스라고 이렇게 주고서 했더니 이렇게 높낮이를 이렇게 맞춰주는, 근데 어디다 맞춰주냐? 본문 로만 폰트의 높낮이에 맞춰주는 겁니다. 이렇게 잘 십자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 매치 로어 케이스 옵션을 안 줬으면은 이렇게 크게 나오는데 그걸 딱 주니까 이렇게 잘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컬러 옵션은 방금 직전에 보셨겠지만 RGB로 이렇게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RGB인데 첫 번째 R, 첫 번째 두 개가 R, 두 번째 두 개가 G, 세 번째 두 개가 B 이렇게 돼가지고 16진수 값으로 이렇게 두 개씩 정하게 됩니다. 이 컬러에 이렇게 지금 16진수라고 하니까 잘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X 컬러 패키지나 컬러 패키지 같은 걸 주고 폰트 네임을 직접 줬을 때, 예를 들면 뭐 컬러 여기다 뭐 스틸 블루하고 파랑색 이렇게 찍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상이 어떻게 됩니까? 출석부 갖고 와서 한번 시켜야겠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요거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검정색으로 찍힙니다. 근데 네. 보통 사도 인쇄를 할 때는 사람들이 CMYK로다가 특기정을 해서 하잖아요. 예. 근데 괜히 느낌에 저런 식으로 하면 사도 분판이 뭐 좀 원하는 대로 잘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보내드릴 때는 요거는 뭐 투명도 지정하는 컬러 옵션으로 이렇게 G택에 들어있는 옵션인데 그거 말고 밖에서 따로 컬러를 지정해서 색을 입히고 이러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그냥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폰트에 구애받지 않고 컬러 옵션을 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핑이나 인터워드, 레터 스페이스 뭐 이런 명령이 있는데요. 매핑은 텍스트라고 많이 아까 보셨죠? 저 옵션으로 매핑 텍스트를 주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텍 입력 방식을 유지시켜준다. 쿼테이션 요 엔데시나 요거 umlaut 이렇게 입력을 해도 옛날 텍 방식으로 입력을 해도 그거를 다 풀어주는 거죠. 요 매핑에 텍스트 말고 다른 거 들어가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김도현 교수님이 이제 그 엔데시 같은 거 잘 안 만들어져가지고 지난번에 워크숍 때 만들어졌던 코레그 텍스트라는 맵이 있었죠. 그거는 이제 맵 파일을 하나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을 해놓고 어떤 문자가 왔을 때 뭘로 대체해라 뭐 그런 매핑 파일이거든요. 그런 파일을 만들면 텍 키트인가 하는 걸로 컴파일을 한번 해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지난번 워크숍 자료를 가을 워크숍 김도현 교수님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걸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터워드랑 레터 스페이스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어간하고 자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터 스페이스 2.0 이렇게 줬을 때 본문이 10포인트라면 0.2포인트를 이렇게 벌리는 개념이에요. 그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한번 감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10포인트라면 0.2포인트 벌린다. 이런 개념으로 갑니다.
이 줄간격이 아니라 단어 간격이랑 자간 같은 거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항상 변경을 해주시고요. 가급적이면은 이제 재테코에서 제공하는 그런 값을 좀 존중하셔서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폰트마다 이 자간이나 어간을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워드스페이스에는 값이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예, 그 앞에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간격이고 뒤에 거는 허용치 늘리는 값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는 줄어드는 값 0.8 플러스 마이너스 0.5란 얘기죠. 지금 요 얘기는 만약 요거는 이제 인수를 하나만 써도 됩니다. 0.8이라고 그럼 0.8 플러스 마이너스 0.8이 됩니다. 0.8이 디폴트인데 추가로 0.8만큼 더 띄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0.8만큼 더 줄일 수도 있고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 폰트에 따라 좌우되는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분 남았네요. 이제 숫자 모양은 이제 극단적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드 스타일이라는 게 있고 라이닝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프로포셔널, 모노스페이스드 이런 게 있는데 올드 스타일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이스라인 그 소문자에 영어 소문자에 어울리는 그런 모양이고 라이닝이라는 거는 대문자에 어울리는 숫자고 그 숫자의 모양이 요 1하고 2는 분명히 폭이 다르잖아요. 그런 걸 이제 프로포셔널 비율에 따라 줄어들도록 정해줄 수도 있는 거고 요 라이닝에서도 모노스페이스드 그러니까 1이라는 숫자든 2라는 숫자든 똑같은 폭을 갖도록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게 모노스페이스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래시드 제로라는 그 옵션이 있는데 여기 지금 폰트 스펙의 옵션으로 다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요런 데를 잘 봐주셔야 돼요. 슬래시드 제로라는 옵션을 주시면은 해당 0이라는 숫자가 이제 헷갈리니까 이렇게 사선을 그어가지고 만든 폰트가 있는데 그게 해당 폰트에 있으면 이렇게 0을 이렇게 사선을 그어서 보여주는 거죠. 요거는 있는 폰트도 있고 없는 폰트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 김도현 교수님이 보여주신 Alternate라는 옵션인데요. 이 명령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지나가죠. 1, 2, 3, 4, 5, 6, 7, 8, 9 그리고 쿼드, 더블 쿼드만큼을 띄워주는 명령에 대해서 어도비 명조 스탠다드로 1, 2, 3, 4, 5, 6, 7, 8, 9를 찍는데 스케일은 0.7로 하고 로우 피처라는 거는 오픈 타입 폰트의 특성을 그냥 바로 불러오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거기 플러스 AALT라는 거는 이제 얼터니트하게 숫자를 하나씩 증가하면서 모양을 바꿔서 식자하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멀티 2로 옵션을 줬습니다. 0부터 15까지 그러니까 모두 16개를 찍게 되는 건데요. 어도비 명조 스탠다드에 1, 2 숫자 모양에 이렇게 많은 얼터니트가 있어서 이렇게 식자가 된 겁니다. 얼터니트 0번, 얼터니트 1번, 얼터니트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쭉 사용자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오픈 타입 폰트의 특성이라는 게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똑같은 1, 2 이런 캐릭터에 대해서 다양한 글리프를 이제 심어 놓는 거죠. 그거를 사용자가 적재적소에 골라서 쓸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큰 오픈 타입 폰트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떤 코드에 글리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코드 하나에 글리프가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아까 보여드렸던 폰트 프로퍼티 익스텐션스에서 속성을 찍어서 보면은 AALT라는 속성이 들어있다고 나옵니다. 실제 들어있어도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사람들이 알 수는 없거든요. 보기 전까지는. 그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터네이팅 옵션은 이제 자연수 0부터 순차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얼터네이트 계속인데요. 이거는 저 시빌라이트 MJ 스탠다드라는 폰트에 대해서 앞에 하우스라는 단어, 라인이라는 단어, 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H, E, L, E 그거에 대해서 얼터네이티를 적용시킨 겁니다.
모두 5번 0부터 5까지 이렇게 적용을 시켰는데 요 앞에 H는 다 바뀌었죠, 모양이. 다른 게 하나도 없잖아요. H는 얼터니트가 이렇게 많이 있고 E도 이렇게 많은 글리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L은 4개까지 있고 그 다음에는 없으니까 바로 앞에 찍었던 것도 갖고 오는 거죠. 요 W는 대략 하나입니다. N은 하나, 둘, 셋, 3개까지 있네요. 3개까지. 그래서 이제 이 얼터니트가 모든 폰트에 있는가? 이 답이 좀 희미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보입니까? 얼터니트가 모든 폰트에 있다, 없다? 없다. 이거 하나에 대해서 그려 놓으려면 돈 많이 들겠죠? 아이고. 그 다음 얼터니트는 몇 개까지 있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1개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아이고, 이거 임프레시브로 했더니 페이지 효과가 뭐가 나올지 몰라요. 제가 몇 가지만 심어놨는데 랜덤으로 돌아가게 돼서 원하지 않을 때도 막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네. 폰트마다 글리프마다 다릅니다, 얼터니트랑. 자, 조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베리언트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제 그 유명한 자피노 폰트에 대해서 이제 핑크 플로이드를 찍어봤습니다. 역시 멀티 툴을 이용해서. 여기는 지금 베리언트라는, 아까는 얼터니티였고 지금은 베리언트라는 옵션을 줬어요. F 모양이 다 다르고 요 D 모양이 다 다르죠. 핑크 플로이드. 마찬가지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오픈 타입의 핵심 속성은 하나의 캐릭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글리프를 대응시켜 놓은 거. 물론 이게 가장 큰 특성이고 여러 가지 글자를 하나의 리거처로 찍는 거, 이런 것도 뭐 큰 특성이긴 한데 그건 다 아시는 거니까. 하여튼 이게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베리언트는 자연수 1부터 들어갑니다. 아까 얼터니트는 0부터 들어갔죠. 근데 이게 뭐가 다릅니까? 이게 얼터니트랑 베리언트랑. 저는 이 구분은 잘 못하겠어요. 어떤 모양상의 특성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만든 회사, 오픈 타입을 만든 회사 특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 자세한 거는 여기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com의 타이포그래피 홈페이지인데 그 오픈 타입 폰트 피처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알파베티컬리로 이렇게 많은 태그가 있어요. All Alternates, 그 다음에 뭐 Contextual Alternate, 뭐 Variant, 스타일, 뭐 Old Style 숫자, Old Style Number, 그 다음에 Stylistic Set,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여기서 Variant랑 Alternate 차이는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예, 말씀하십시오. 아. 베리언트도 마찬가지로 모든 폰트에 있지 않습니다. 몇 개인지도 몰라요. 예, 한글 폰트의 경우도 이런 게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제가 폰트를 구할 수 없어서 그냥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윤봄놀이라는 서치에 보면 이 다자가 끝에 오는 다자랑 중간에 오는 다자랑 조금 다르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른 폰트 회사에서도 비슷한 글꼴들이 좀 한두 개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컬러 옵션을 줬는데 2개짜리 3개를 줬잖아요. RGB. 그 다음에 끝에 숫자가 또 붙어요. 이거는 저기 투명도를 지정하는 옵션인데 RGB 외에 나머지 요 2개 FF000033 요 33에 해당되는 거, 00은 완전 투명한 거고 FF는 완전 불투명한 거고, 그렇게 해서 2개를 겹쳤을 때 이렇게 투명도가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맥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스와시 이게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단어 첫 글자에 약간 멋을 부리는 뭐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미네딘만 기억하는, 네? 밑택만 설치하는 요 M자하고 요 M자를 잘 보시면 뭐 그럼 됩니다. 보통 이탈릭체랑 많이 섞어서 씁니다. 요 W도 한번 보십시오. 네, 리거처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거 리너스 리버틴 5인데 이게 지금 에러가 나서 여기가 잘 구현이 안 됐습니다. 여기 주식회사라는 것도 있는데 어도비 명조 스탠다드에 있는 명조입니다. 한글로 주식회사라고 치면은 이렇게 한 단어로 나오는 거죠. 리거처 한 글리프로 김도현 교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가장 긴 리거처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4개짜리가 있더라고요. FFFL 사워슈토 플러스 그 산소통이라는 뜻인데요. 그 회플러 레퀴엠이라는 이탈릭 서체에 이렇게 다양한 리거처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FFFL이 여기 보이죠? STFJ라는 것도 있네요. 그래서 이 글리프 이제 이호자 선생님 아까 질문하신 거의 연속인데 한 캐릭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글리프가 있는가 그거를 보여주는 게 현재까지는 그 어도비 제품의 글리프 팔레트밖에 없습니다. 또 쿼 익스프레스 8 버전에서부터 지원을 한다는데 제가 구경을 한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요. 그냥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여드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아르노 프로라는 글꼴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삼각형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딱 찍으면 이렇게 글자가 2개를 택할 수 있어요. 글리프가 들어있는 거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위에 숫자냐 아래 숫자냐 뭐 분수 숫자냐 뭐 이런 걸 보고 알면은 참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택에서는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이제 우편번호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세로 쓰기, 가로 쓰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고축화 민초 프로에서. 그 다음에 다국어 조판 우리 이호재 선생님 좋아하시는 다국어 조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요 3개의 문자 체계가 이렇게 있는데 위키에서 퍼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여기 들어있죠. 보라색으로. 타이어가 있는데 거기에 맞는 폰트 스펙 옵션에서 타이어로 조판하라는 이 명령을 준 거랑 안 준 거랑 그 차이를 비교를 해 보십시오. 제가 파란색으로 다 해놨는데 눈에 잘 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좀 약간 겹쳐서 나왔죠. 처음에 스크립트 타이 옵션을 안 주고 그냥 한 건데 이렇게 나왔는데 스크립트 타이라는 명령을 주면은 이게 좀 제대로 조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2줄은 잘못된 거고 아래는 제대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이런 옵션도 줄 수 있습니다. 다국어 조판에 되면. 이거 해석은 이호재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프트 투 라이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아랍어 조판입니다. 여기도 이제 스크립트 어레이빅이라는 이 옵션을 줬을 때랑 안 줬을 때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이게 아랍어라는 거를 알려줌으로써 이렇게 제대로 리거처가 적용이 돼서 잘 나오는 거죠. 이게 안녕하세요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살라마리쿰인가 뭐 그런 뜻인데 쉐헤라자데라는 폰트도 있어요. 무료로 쓸 수 있는 것 중에 제가 앞에서 소개드린 거는 유료고 어도비 뒤에 거는 저기 지텍 홈페이지에 가면은 여러 가지 폰트 중에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중국어인데요. 샘플 텍스트를 이렇게 해놓고 여러 가지 뭐 세로 쓰기나 뭐 이런 걸 좀 보겠습니다. 이 원문은 그 명나라 말 청나라 초 때 그 유명한 소품 작가로 장대라는 사람인데 그 상하이 옆에 그 서호라는 데가 있어요. 항저우 옆에. 거기에 눈이 3일이 왔는데 놀러 갔다가 세상에 이런 날 놀러 오는 사람 있을까 하고 놀러 갔는데 자연의 그 위대한 그런 거를 이렇게 극도로 감정을 배제하고 자연을 이렇게 묘사함으로써 감동을 주는 그런 글입니다. 그런 글인데 이거는 지금 이제 중국어 간체로 조판이 된 거죠.
간체로 입력을 하고 간체로 불러와서 간체로 조판이 된 거고요. 이건 이제 새로 쓰기인데 이건 번체입니다. 이 앞에 거 정자 같은 거 보시면 숭정 5년 12월에 서호에 갔다. 호수에 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번체로 이렇게 조판이 된 거죠. 이 빨간 구절이 제일 유명한 구절인데 하늘도 구름도 산도 물도 온 천하가 다 흰색이로구나 이렇게. 입력은 똑같아요. 입력은 같습니다. 그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입력은 요 샘플 텍스트라는 거 하나로 했어요. 요 큰 따옴표, 쉼표 이런 걸 잘 보세요. 앞에서는 요 따옴표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새로 조판할 때, 새로 쓰기로 할 때는 이렇게 바뀌어 나오는 거죠. 쉼표도 여기 가서 붙고. 예. 그 윤호영 선생이 좋아하는 장대의 소품문이었습니다. 이거는 뭐 좀 다른 느낌으로 조판을 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젠티움 폰트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뭐 하나 해봤습니다. 이거 어느 나라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해석은 저 이호재 선생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 어느 책에서 해왔는데 할머니가 이제 블랙레터로 편지를 쓰라고 손주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할머니 이제 컴퓨터로 제 컴퓨터로 쓰면 좋겠다. 이 진짜 허접한 블랙레터로 이제 그만 쓰고 내 컴퓨터에 있는 요 해링턴으로 쓰면 좋겠다. 둘 다 이제 가독성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는 두 양반이 서로 주고받은 뭐 그런 얘기입니다. 하여튼 글자를 선택할 때는 가독성이 중요합니다. 요 블랙레터 같은 경우는 독일 사람들은 잘 읽는데요. 잘 읽는데 읽기 힘든 게 사실이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폰트 스펙이 가져다 준 결과. 그 배경에 이제 지텍이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폰트 스펙도 따라 나온 건데, 폰트를 하여튼 섞어 쓰실 생각을 좀 하지 마시고 일관성 있게 쓰실 수 있는 폰트를 좀 쓰셔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저 김도영 교수님 만든 지텍코의 기본 설정을 좀 많이 존중을 해주시라. 한글 타이포그래피에서는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현재 나온 조판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단연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폰트 스펙 매뉴얼을 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은 강의 시간에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텍 DOC 폰트 스펙 하시면은 매뉴얼 바로 뜨니까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 매뉴얼에 나오는 예제 중에 빨간색 결과물은 ICU 오픈 타입의 결과고요. 초록색으로 나오는 거는 애플 어드밴스드 타이포그래피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사용자들은 그 초록색 결과물 안 나온다고 노여워하지 마시고 맥에서 하면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홈페이지 새로 단장을 했는데 답변을 많이 달아주시고 이러면은 실력이 많이 느실 걸로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강호의 고수들이 많은 걸로 알고 계시는데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서 조나단 큐처럼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냥 좀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랑은 또 별개로 지금 학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2년째 같은 임원진을 모시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었다고,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좀 주제 넘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 바로는 임원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좀 심정적으로만 도와주지 마시고 회비 좀 많이 내시고 즐겁게 참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안 끝났죠? 예. 요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시라고 쓴 건데, 윌 로버트스님은 이런 사람이다. 우리 나이로 한 29 정도 됐고요. 호주 남부에 사는데 엑스 유니코드 만든 저자 로스 무어도 호주 사람인데 둘이 일면식도 없다 그래요. 둘 다 호주 사는데. 그 다음에 가끔 시간 나오면 초콜릿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정말 명품 초콜릿 그 차를 만든다. 아주 자랑이 대단합니다. 분말이나 시럽을 섞지 않고 진짜 벨기에산
초콜릿을 녹여서 만든다. 이게 턱 인터뷰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프랙텍 저널의 편집위원이고요. 여기 더 읽어볼 자료는 원래 프리젠테이션 할 때 참고문헌을 붙이는 게 별로 안 좋은데 폰트 스펙 쓰시려면은 알아야 될 게 좀 읽다 보시면 궁금하신 게 더 많을 겁니다. 그때 도움 되시라고 여러 가지를 좀 적어 놨으니까요.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